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좀 오랜만에 돌아왔고 좀 다들 좀 잘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주든 격주든 뭐 아이는 들쳐매기는 해야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매주 한 시간씩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은 수줄 채널의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의 목적은 스펙트럴 시퀀스를 어떤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적으로 두었어요. 이유는 스펙트럴 시퀀스 자체는 임의의 위상수학 분야에서 그 위상적인 불변량을 계산하는 가장 핵심 도구에 해당해요. 그래서 호몰로지 및 호모토피라는 이제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상적인 불변량들을 만든 다음에는 이걸 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든 다음에는 실제로 방금 이제 언급된 세 가지 오브젝트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스펙트럴 시퀀스라는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수학을 배우도록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냐면 일단은 이제 오히려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미적분학 선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신 미분형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을 잡도록 하는 거에 수준에서는 주안점이 있어서 미분형식에 대한 적분 계산들,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이 어떻게 그 1차 미분형식과 2차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추상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 경험 가운데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는 가운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스펙트럴 시퀀스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와닿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요. 이 시간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거를 위한 이 메인 스터디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레시피를 다 미주알 고주알 가르쳐 준다. 예전이었으면 그렇게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대 LLM 시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드는 것들은 각자 하시는 것들이 맞다라고 여겨져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펙트럴 시퀀스를 계산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 이제 응용 쪽에서의 TDA 쪽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순수수학 쪽으로 악명이 높은 분야 쪽이 되었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 어떤 측면이 되었든지 간에 실제로 이제 요 계산을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 쪽에 관심을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아직 이제 인류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실질적으로 연구 일들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질 채널에서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은 지금까지는 그 미분형식의 어떤 적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실제로 스펙트럴 시퀀스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해왔고 이게 어떤 노트를 주고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오라 이게 아니라 각자 입장에서 다시 곱씹어보고 계산층에 실제로 뭔지를 보고 거기서 퀄리티를 높이는 층에서 디스커션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여기까지 혹시 다 동의하시죠? 자, 오늘 원래는 이제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찌어찌 지금 두 달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못했던 그런 것으로 스펙트럴 시퀀스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거를 오늘 디스커션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뽀만한 정의들이 당연히 있어요. 무슨 뭐 어떤 그 필트레이션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느낌이 뭔 소리요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이런 소리 하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고 오늘의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를 와닿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포멀한 정의는 오히려 안 드리고 구체적인 미적분학의 대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심상들을 물론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한 대상으로서 심상들을 남기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괜찮나요? 그,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펙트럴 시퀀스에 대해서 가지셔야 되는 어떤 이 단어에서 심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스펙트럴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데빌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악마의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레이가 이거를 개발했을 때의 목적은 나비스톡스 방정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유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못 푸는 양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했고, 근데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단어가 좀 묘한데 오늘 그거를 공감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스펙트럴 시퀀스란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입니다. 스펙트럴 시퀀스란 뭐냐? 라고 하면 뭐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냐면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뭔 소린데? 라는 거를 여러분 입장에서 이 욕망을 와닿으면 이제 나중에 이 포멀한 세팅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간다. 이 뜻입니다. 말이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그 이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라는 말을 와닿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를 보기 위한 구체화 세팅이 중요한데 저는 이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었어요. 제가 대수적 위상수학과 이런 어떤 것들을 배웠을 때 저도 이제 어떤 포멀리즘에 대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해줘야 되냐라는 거가 저한테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뭔가를 참고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료들은 많은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쉬운 예시가 저희가 이 라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긴 한데 라면 그릇을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물론 헤미스피어 같은 그릇을 생각하면 좋기는 한데 이거를 스피어로 생각을 할게요. 대충 우기는 센스에서 괜찮나요? 그래서 스피어를 일단 그래서 여기서 스피어라고 하는 거는 투 디멘전 스피어, 투 스피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다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오늘의 대화의 목적은 여러분이 각 잡고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이 돼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전달됐죠?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질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S2를 기준으로 볼 때 일단 당연히 수학적 정의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데 R3 안에 있는 정의로서 당연 이건 트리비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비틀 수 있는 관점이 CP1. 동의하죠? 그래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가지고 CP1으로도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S2는 어쨌거나 그 투디멘전 서비스로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관점이. 반면에 CP1은 컴플렉스 원디멘전 매니폴드로 보는 관점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리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투디멘전 서비스로 보는 점에서는 CP1을 어떤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전달이 되죠? 참고로 그, 이제 수질 채널에서 이제 다루는 리만의 복수 해석 시간은 S2를 CP1으로 본 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인 랭크 2 벡터 번들을 그 리얼 기준으로 랭크 2 벡터 번들을 랭크 1 홀로모픽 라인 번들로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게 리만 로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리만의 복수 해석을 여기서 일부가 접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복소수에서 세팅해서 저기서 하는 얘기를 그냥 실수로 바꾸는 게 나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진짜 세팅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트리비얼한 차이가 어떤 그 체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거 두 개가 실제로 진짜로 같다고? 라는 거가 세팅만 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같은 얘기를 떠듭니다. 그냥 포멀하게 얘기하면 CP1의 라인 번들들의 모임은 ON으로 클래시파이가 되어진대. N은 임의의 정수이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S2의 랭크 2 벡터 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오일러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제로 정수로 분류가 되어진다. 완전히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당연히 이제 저희는 복수 해석을 간주하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전달됐죠? 근데 그 양쪽 랭귀지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이거 진짜 똑같은 거구나 라고 보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정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보량을 트래킹해 보면 이거 같은 건데 하면서 보게 된다. 하지만 진짜로 똑같습니다. 적분 레벨에서 보면. 자, 어쨌거나 그 그래서 뭐를 하고 싶냐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S2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면발을 세우고 싶습니다. S2라는 그릇을 준 가운데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헤미스피어가 좀 적절한 그릇 같기는 해요. 어떤 심상 레벨에서. 근데 이거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S2를 오히려 그릇에 이걸 소위 말해서 베이스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저희는 여기다가 면발들을 세워 나갈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각각의 이 S2의 포인트마다 S1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를 생각하겠냐면 S2 크로스 S1을 생각합시다. 곱집합으로서. 그러면 이거는 마음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실 거냐면 S2라고 하는 그 각각의 그 S2의 포인트들마다 S1이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진짜로 페어로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심상이 좀 그려지시죠?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트리비얼 번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곱집합을 그냥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거의 코오몰로지를 알고 싶습니다. S1 크로스 S2의 코오몰로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해봐요. S1 곱하기 S2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드럼 코오몰로지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헤아려봅시다. 알고 있는 데이터가 S1과 S2의 드라운 코오몰로지를 우리가 미적분학 레벨에서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S1이면 여기서 했던 거라는 걸 아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했던 포인트는 H1 오브 S1이 그 제네레이터가 와인딩 폼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기서 레코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서브스타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적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메이어 비트를 쓰는 법, 리디렉티브를 쓰는 법, 그리고 펀더멘털 캘큘러스를 디렉트하게 쓰는 법. 동의하시죠? 그래서 H0 오브 S1은 드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컨스턴트의 모임이니까 R이 나와야 되고 H1 오브 S1은 R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 팩트가 아니라 이거 내가 이제 각 잡고 이제 쓰면 이거 논쟁할 수 있다. 일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스터디하면서 달라진 부분일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냥 팩트 처리하면 금방 그냥 이거 이런 팩트지만 감이 없는데 이제 실체를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마찬가지 S2 레벨에서 본다면 S2에서도 H0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R 나와야 됩니다.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R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H1 of S2 얼마죠? 그 혹시나 지금 이래 답이 즉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미분형식 훈련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답은 0이어야 돼요. 왜 0이어야 되냐면 H1의 데이터는 미분방정식 데이터예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런데 S2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R2의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으로서 볼 수가 있잖아요. CP1으로 보는 관점이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2 레벨에서는 임의의 레디우스 볼을 딸 때 완전 미방이 언제나 풀리죠. D 이그젝트면 언제나 D 클로즈 돼요. 펑카르레마. R2의 임의의 볼에서는. 근데 그 볼의 레디우스를 무한대까지 확장하는 거가 S2죠. 혹시 심상이 그러지나요? 그러니까 임의의 레디우스를 고정할 때 D 클로즈드가 D 이그젝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S2의 H1이 0이라는 거를 전 지금 어떤 식으로 논증했는지 직관이 납득이 가셨나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완전 미방을 푸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혹시 그것도 바로 보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논증의 대상을 S2 대신에 토러스로 바꾸면 H1 곱하기 토러스는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바로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이때는 와인딩 폼이 두 개가 논트리비얼한 게 존재하죠. 이거는 이그젝트하게 못 바꿔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H1 오브 토러스는 반드시 랭크가 2여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납득이 갈까요? 자, 이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심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2를 R2에다가 한 점을 더 집어넣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되 이거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스와핑을 해주는 거냐면 R2에서 레디우스 R 하나 따요. 볼을 그냥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볼에서는 펑카레 렘마가 먹혀야 돼요. 디클로즈드면 반드시 D 이그젝트여야 돼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리고 이그 스터디 때는 박광현 선생님 레벨에서 이게 3D 상황에서 이 완전 미방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 괴랄한 거 도대체 뭐냐? 라는 거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책에는 완전 미방 다루는 책에는 무조건 XY 2 베리어블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3 베리어블 보니까 실제로 이제 D 클로즈드 컨디션이 얼마나 괴랄하게 적힐 수 있는지 해보니까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N이면 언제나 이제 그 MTW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D 클로즈드이면 D 이그젝트입니다. 그럼 이게 레디우스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사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계속 해주는 거에 지나잖아요. 상관이 없다 보니까 레디우스의 상관을 쭉쭉쭉 펴면 그러면 S2까지 확장이 되어져요. 즉 완전 미방을 못 푸는 일은 S2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좀 심상이 좀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게 실제로 증명 보면 다 그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반면에 그 토러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토러스는 세타를 기준으로 그 루프 두 개를 돌리는 거가 와인딩 폼을 만든다고 할 때 괜찮나요? 그 와인딩 폼을 만든다고 할 때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R2로 단면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걔는 반드시 디클로즈드지만 디이그젝트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이다. 왜냐하면 적분하면 0 아니잖아요. 확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R3 안에서 토러스 파라미터라이즈 해가지고 실제로 와인딩 폼 두 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알아듣겠나요? 쓰기 싫다가 있는 거지 쓰려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달될까요? 그러면 이거 적분해보면 0 안 나올 거잖아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한 루프들 두 개들 때문에 H1 오브 토러스는 반드시 R2여야 됩니다. 말이 납득이 갈까요? 이 R2로 뜨는 이 제네레이터는 적분해서 0으로 쿼션트 시킨 게 사실 이미지를 쿼션트 했다는 뜻이고 펑션의 D를 취한 것들을 쿼션트 했다는 건 루프 적분이 빵 되는 거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루프 적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혹시 말이 너무 빠르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심상은 H1 데이터가 완전 미방을 푸는 여하에 대한 데이터로서 지금 그걸 직관해 가지고 지금 S2랑 토러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바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팩트를 뭔가 외우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논증하는지를 그 미분형식 및 구체적인 미적 분학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 안 본 게 아닙니다. 말이 납득가네. 안 그러면 되게 외계어잖아요. 그냥 드럼컴으로 이렇대. 어쩌라고. 약간 그런 이 구체적인 데이터 실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한 가지 유의미한 해석에 대한 얘기겠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비자명한 건 오히려 H2 데이터인데 서피스의 경우는 H2의 데이터가 제네레이터가 한 개예요. 조금 비자명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린 노트에서는 호치바이 정리라는 걸 제가 공유한 적이 있었고 이걸 꼭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네레이터가 한 개인데 이 제네레이터의 정체는 에어리어 폼이에요. 적분해서 0이 안 되는 걸 기준으로 에어리어 폼인 건 적분해서 0 아닐 거잖아요. 볼륨이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이거의 스케일별로 떨어진다. 라는 게 조금 비자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증명 디테일들을 보면 해야 되는 얘기는 좀 많아요. 호치바이 정리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각 잡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는 얘는 쥐너스에 상관이 없어요. 서피스마다 다 똑같아요. 서피스를 주면 컴팩트 서피스를 주면 무조건 H2는 에어리어 폼으로 제네레이터를 갖게 돼요. 무조건.
전화되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어리어 폼을 어떻게 쓰는지도 작정하면 스피어 세팅에서는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혹시 말이 다 납득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하는 게 저희가 라면 그릇을 S2로 본다고 하고 여기서 가장 단순한 세팅으로서 트리비얼 번들로서 S1을 프로젝터로 붙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코어몰로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센스를 S2 곱하기 S1의 코어몰로지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거의 재료로서 여러분은 S1과 S2의 코어몰로지라는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알고 있다고 제가 상정하고 떠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포인트. 아, 물론 만약에 지금 이제 코어몰로지 지금 이 단순한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원스피어, 투스피어 단순한 세팅에서 나 이거 진짜 아나?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그 걸리시는 거면 이거는 그 서브스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대상이죠. 했던 대상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어떤 이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훈련을 해왔고 뭐를 실제로 계속 쓰는지. 그러니까 했던 거라는 거 다 동의하시죠? 저 새로운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면 듣고 아니면 계속 떠들게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오늘 얘기에서 필요한 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까지 질문이 없어지다고 하면 자, 목적은 S1 곱하기 그러니까 S1 곱하기 S2는 S2 곱하기 S1이랑 뭐 같죠? 그 대충 같은 거라고 치고 그 S2 곱하기 S1이라고 일부러 칭할게요. 베이스를 S2로 보는 센스여서 S2 곱하기 S1의 코어몰로즈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스펙트럴 시퀀스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1번, 정의를 때린다? 뭐, 트랑크문을 정의 아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S1과 S2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걸 쓸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혹시 될까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알았겠어요? 애시당초? 물론 뭔가 찾아보면 뭔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퀴넷 포뮬라니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관적인 레벨에서 만약에 자 지금 상황은 우리는 S1과 S2 각각의 코모로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동의하시죠? 그거를 단순히 곱으로 붙였어요. 곱으로 붙여가지고 그 곱으로 붙인 곱 공간의 위상 공간에 대해서 코모로지를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알 거냐에 대한 이 발상안의 스펙트럴 시퀀스의 아이디어가 다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펙트럴 시퀀스랑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입니다. 뭔 소릴까요, 이게? 자,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이게 계산 실제로 각자 하려고 하면 답을 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습니다. 저는 힌트를 다 드렸어요. 아는 거 써야지. 잠깐 그냥 생각하시죠. 바코몰루지의 곱공간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곱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S1 곱하기 S2라는 곱 공간의 위상 공간의 코호몰로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코호몰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좀 마땅한 면이 있냐면, 애가 6주 되니까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자, 한 5분의 차이가 있을까? 좀 볼게요. 어, 곱이니까 서로가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그러면 각각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구한 거에 곱이 답이 아닐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S2 플러스 S1은 그냥 서로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체 코호몰로지를 본다는 말은 각각의 코호몰로지의 프로덕트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요? 이 말이 납득이 혹시 바로 갈까요? 혹시 당연할까요? 그게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프로젝션 하면 기여도가 서로가 전혀 없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드럼 코어몰로지를 계산하니까 미분 형식들을 모아줘야겠죠. 일단은 단순하게 정의상 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3D니까 제로 폼, 원 폼, 투 폼, 쓰리 폼까지 다 모아야겠죠. 이게 다 동의가 되죠. 이거는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3폼까지 나오는 이유도 보이시죠? 최대가 각각이 원폼과 투폼이 맥스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개의 곱에 해당하는 그게 사실 웨지여야겠죠. 그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모아줘야 될 거고 포폼부터는 당연히 안 봐도 될 거고요. 당연히 제로일 테니까.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 이제 이 발상이 결과적으로 스펙트럴 시퀀스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해서 제가 이 심상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병에 대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3폼까지 썼지만 사실 실제로는 각각 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갈까요? 각각 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코호몰로지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기준으로 코호몰로지 구해도 될 거잖아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디클로즈드가 디이그젝트인 거를 보기 위해서 각각 기준으로 그냥 본 다음에 합쳐버려도 그냥 곱으로써 합쳐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기억 없으니까.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린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5분의 자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지금 S1 곱하기 S2라고 하는 거는 S2 곱하기 S1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가 두 가지 컴포넌트 갖고 있어요. S2를 제가 베이스 스페이스라고 부르겠고 S1을 제가 파이버라고 부를게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하나를 스페이스를 고정하고 나머지 기준으로 코호모로즈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그게 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베이스 스페이스 기준, 파이버 기준. S2 기준과 S1 기준 이거 둘 다 따져야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전체 공간 기준으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에 대한 코호몰로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전체 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S2랑 S1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럼 그 각각들을 고려하는 것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 데이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한다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각각을 한꺼번에 해도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이버 기준으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가지고 콤으로 구하고 베이스 기준으로 구하고 그럼 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닐 수가 있을까요? 정보를 항상 생각해보면. 이 말이 혹시 공감이 납득이 갈까요? 와닿나요? 뭔 소린지? 이거를 스펙트럴 시퀀스에서는 처음에 미분 형식을 S1 곱하기 S2에서 모으는 거를 제로 번째 페이지라고 부를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정의를 알고 보시면. 그리고 파이버나 베이스 어느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파이버를 먼저 그 드럼 코모로즈를 계산한 거를 퍼스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라고 부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페이지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직 베이스 쪽은 미분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코모로즈 구하는 거를 세컨드 페이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페이지까지 계산하면 코모로즈 계산이 끝나요. 이게 코모로즈의 코모로즈 원형이에요. 뭔 말인지 혹시 이해가나요? 그 코모로즈를 내가 아는 것부터 계산해 나가자 이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목적은 S1 곱하기 S2라는 공간의 코호몰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나가자 이거죠. 한꺼번에 S1 곱하기 S2의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거 대신에 왜냐면 애시당초 각각의로 결국 종속된다는 거를 여기서는 이 쉬운 세팅에서는 뻔히 종속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미분형식 다 모아 S1 곱하기 S2 기준으로 이걸 저희는 나중에 말로 나중에 이제 정의를 보시고 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하면 음미하시라고 제가 지금 구체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번째 페이지는 프리퍼레이션을 해요. 예열 작업을 해요. 다 준비해요.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미분 형식들을 S1 곱하기 S2에서 다 모으고 시작해요. 이게 제로 번째 페이지라고 저희는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파이버 기준으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의 코몰로즈를 볼 거냐, 베이스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이거를 파이버 기준으로 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관은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파이버 기준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잘안됐죠? 파이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파이버 쪽에 코몰로지가 계산이 돼도 베이스 쪽의 미분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는 양쪽 각각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버에 대한 정보는 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파이버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곱집합을 한다는 뜻이어야 되니까. 동의하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통과하게 되면 파이버 쪽은 코몰로지로 데이터가 바뀌어요. 즉 디클로즈드를 디이그젝트로 쿼전탕으로 바꿔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이스 쪽에서 코어몰로지까지 계산하면 코어몰로지를 다 계산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코어몰로지를 만들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미 코어몰로지 저희가 만들었어요. 파이버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코어몰로지 데이터가 남아있죠. 베이스 쪽으로는 아직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져가면서 코어몰로지를 계산하는 거가 스펙트럴 시퀀스예요. 아이디어 혹시 납득이 가나요? 뭔 소리인지?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코멘트. 전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여러분이 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드는 어떤 상상이 심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버를 S1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그 S1의 제로 폼, 원 폼을 알고 있고 그거를 드럼 코호몰로지로 둔 세팅해서 음 사실 그 코호몰로지 저희가 생각하는 코호몰로지는 그냥 유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S2의 제로 폼, 원 폼, 투 폼에 대한 각 차수의 드럼 코호몰로지를 계산한 거를 곱한 걸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다는 그냥 맞아요. 상상은 드는데 네. 정확하게 맞아요.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음. 세팅이 가장 단순한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이게 어떤 센스에서 단순한 세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할 건데, 지금 이 곱이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다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도라는 거의 포인트는 결국 각 컴포넌트에 대한 코물루스 데이터가 곱집합의 코물루스 데이터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지 한 번에 때리는 것 대신에 순차적으로 하자. 이게 다예요. 제로 번째 페이지에서 일단 다 준비해. 미분 형식을 다 준비해. 첫 번째 페이지, 내가 코호몰로지를 볼 부분에 대해서 코호몰로지를 취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꺼번에 S1 곱하기 S2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S1만 하든 S2만 하든 그것만 해야겠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더 하면 전체 코호몰로지를 알 것이다.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를 스펙트럴 시퀀스에서는 페이지라고 불러요. 좀 심상이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로가 예상 기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애지당초.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자, 이제 세팅을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더 다른 코멘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거 미분 형식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정하면 확인할 수 있는 세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팅 자체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가장 이제 그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룹에서 지금 실제로 이게 아이덴티티 엘리먼트입니다. 진짜로 아날로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곡 공간이 두 개로 S1, S2로 생각을 하셔서 페이지가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각각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공간이 더 뒤에 뭐 쭈루룩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산 자체는 그냥 각 공간에서 계산을 코호몰로지를 계산한다면 그냥 곱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걸까요? 아, 아니면은 그거는 예, 좋은 지적인데 자, 이제 세팅을 조금 바꿔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세팅이 쉬운 이유는 S2에 각 포인트에 붙어 있는 S1이 트리비얼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해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시간에 S2에 S1이 안 자명하게 붙어 있는 방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답을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은 뭐를 아시나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호프 바이브레이션. 호프 파이브레이션. 자, 호프 파이브레이션은 이제 곱이 아닙니다. 자, 호프 파이브레이션은 S1 곱하기 S2인 거는 로컬하게만 봤습니다. 실제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해당하는 타겟 스페이스는 S3입니다. 코어몰로지를 쓰면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코어몰로지 쓰면 S3와 S1 크로스 S2는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몰로지가 달라요. 그런데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재밌는 점은 자 이제 제가 이것도 다 씹으리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이미 레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 있으면 다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자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전히 미분 형식에서 하고 있는 디테일들을 가지고 검증 가능한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님들이 아신 것으로서 믿으신다면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특징은 로컬하게만 S2의 오픈셋 곱하기 S1으로 생겨 있지 글로벌하게 S2 곱하기 S1이 아니에요. 자, 이제 비자명한, 자, 이제 단어를 좀 멋진 단어 쓸게요. S1 번들이라고도 부르고요. 서클 번들이라고도 부릅니다. S1이 서클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베이스 스페이스가 S2이지만 서클 번들의 예시를 지금까지 이제 두 개로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라면 그 용지를 S2로 볼 때 라면 용지에 S1이 그냥 라면 그 면발을 루프로 감은 거가 자명하게 붙어 있는 거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센스였고요. 전달이 되나요? 자명하게 붙어 있는 센스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비자명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좀 느낌이 오나요? 비자명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각 잡고 S1 곱하기 S2라고 아까처럼 했던 거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이번엔 S1과 S2가 서로가 기여를 하거든요. 분명히 기여를 하죠. 트리비얼이 아니에요. 트리비얼하게 곱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나요? 자, 이제 목적은 뭐다? S3의 코어물로즈 계산하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 아까는 S1 곱하기 S2의 코어물로즈를 계산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로벌하게 프로덕트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어요? 그냥 각각 하면 되는 거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잖아. 이어야만 되는 논리여야 됩니다. 전달이 되나요? 자, 근데 그 논리를 똑같이 정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 예시가 어떤 거를 공유하고 있냐면 S2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다가 파이버를 S1으로 선택해서 붙인 건데요. 전달했나요? 파이버를 S1으로 선택해서 붙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비정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S2에다가 S1을 붙인 이 토탈 스페이스가 S3로 생겨 있어요. 이 호흡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물론 우리는 S3 자체도 사실은 코호모로지를 알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알아듣겠죠? 그거 대신에 이 호흡 바이브레이션의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여기서 N스피어의 코호모로지를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요. 사실은요. 완전히 알거든요. 제로 번째랑 N 번째밖에 없어요. 답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세팅이 쉬워서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기대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베이스랑 파이버에 대한 정보를 알 때,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이 코몰로지를 알고자 하는 생각의 방식의 도구를 개발하자 이거예요. 말을 알아들으시겠나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와 같이 더 이상 글로벌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질문의 의식을 아까랑 비교하는 센스에서 아까는 S1 곱하기 S2의 코어물을 어떻게 구할래였고 이번에는 S1 곱하기 S2 대신에 호프 파이브레이션으로 대체를 할 때 그거의 코어물을 어떻게 똑같은 프레임워크로 계산할래? 라고 제가 묻겠어요. 질문의 친구가 알아듣겠나요? 이 코어몰로지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서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펙트럴 시퀀스를 계산하는 행위입니다. 전달됐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여전히 의존하는 것은 미적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의 질문은 어떤 거랑 상관이냐면, 이제 위상수학의 가장 핵심이 들어오는 거죠. 위상수학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로컬하게 바라볼 때 무엇이냐, 글로벌하게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로컬이라는 건 무슨 개념입니까? 임의의 점의 네이버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매니폴드를 로컬리 유클리디안으로는 무슨 얘기냐? 포인트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여전히 RN의 볼이랑 등가로 읽을 수 있다. 이게 로컬리 유클리디안 뜻이에요. 글로벌이란 무슨 얘기냐? 전체 공간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글로벌이란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두 네이버드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글로벌이에요. 임의의 두 네이버드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왜 지구촌에 살고 있냐면 그 임의의 두 사람이 언제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달되나요? 우리는 지구 본을 스캔하는 거가 아니라 임의의 두 네이버드의 관계를 알 때 우리가 이걸 글로벌한 정보를 안다라고 말해요. 이게 글로벌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트로프니스를 글로벌이라고 본다. 임의의 두 점을 붕괴하는 네이버드를 하려면 네이버드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붕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한 점의 네이버드랑 다른 데이터예요. 알아듣겠나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로컬하게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예시.
두 가지 예시 레벨에서 본다면 S1 크로스 S2랑 홉 파이브레이션으로서 S3는 로컬에서는 똑같습니다. 로컬리는 S1 곱하기 S2의 오픈셋이에요. 물론 S2 자체도 오픈셋이긴 합니다. 당연하죠. 두 가지는 로컬에서는 구분이 안 가요. 동의하나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보면 프로덕트 전체를 봐야 될 테니까 하나는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낼지는 좀 저희가 지금 그걸 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 글로벌하게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결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도구는 여전히 미분 형식입니다. 전달되죠? 물론 저희는 이 미분 형식을 호몰로지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추상할 수 있는 거 알지만 결국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얘기하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셔야 되는 문제는 미분 형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컬과 글로벌을 구분해내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미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로컬 오브젝트입니다. 벡터 필드의 듀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면 돼요. 전달 바로 될까요? 로컬한 대상이기 때문에 미분을 취해서 벡터장을 만들 수가 있다면 가능하죠? 이거는 로컬 컨셉이지 두 점의 네이버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나요? 그거 듀얼 취하는 거 그래서 미분 형식이라는 것 자체는 로컬 오브젝트들입니다. 코벡터로서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뭐였냐면 S1 곱하기 S2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의 미분 형식의 곱을 생각하자 이거였잖아요. 쐐기곱이라고 해도 사실 단순 곱이죠.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서는 바뀔 게 없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왜요? 애시당초 이 행위는 여러분들이 미분 형식을 고려했던 행위는 로컬한 행위였던 거예요. 알아듣겠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dx, dy 외치했을 때 이거 x랑 y의 로컬 네이버드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계산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미분 형식 및 미분 형식의 쐐기곱을 생각하는 것은 로컬한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글로벌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이 해온 거를 기준으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글로벌한 행위로 바뀌죠? 구분할 때. 적분할 때예요. 이 말이 알아들으시겠나요? 적분할 때 달라져요. 그래서 미분 형식 자체를 텐서곱으로 붙이든 쐐기곱으로 붙이든 그 레벨에서는 이미 로컬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S1 곱하기 S2를 생각하나 S3를 생각하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의 제로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는 똑같아야만 돼요. 제로 페이지의 데이터란 일단은 S3의 코물로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 형식들을 준비하는 것이어야만 돼요. 당연하죠? 미분 형식을 다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3D 벤저니까 아까 S1 곱하기 S2 당연히 3D였죠? 근데 여기서 S3에서도 미분 형식들을 모으되 결과적으로 이 로컬 익스프레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S1 곱하기 S2나 S3는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 레벨에서 보면 구분할 게 없어야 돼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왜냐면 로컬하긴 프로덕트라고 했으니까요. 호프 파이브레이션 역시. 근거를 알아두시겠나요? 제로 페이지가 같아야 되는 근거는 S3가 로컬하게 S1 곱하기 S2의 오픈셋이라고 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애시당초 우리가 미분 형식을 S1 곱하기 S2에 쓴 것도 애시당초 글로벌하게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아야만 돼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져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전히 따져야 되는 건 이제 조금 비자명해지긴 하지만 이제 아까 S1 곱하기 S2에서 봤던 방식은 그 상관없지만 제가 파이버를 먼저 언제나 얘기하겠습니다. 파이버 쪽으로 코어몰로지를 취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애매해지는 게 그 S1 곱하기 S2에서는 글로벌 코디네이션이 존재했어요. S1 기준으로 세타. 그리고 이 세타는 S2랑 상관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번에 S3는 그렇지 않아요. S3는 S3의 포인트를 잡아야 S1 곱하기 S2의 오픈셋으로서 그렇게 적히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S1이 S2랑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행을 해주면 안 돼요.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 말은 프로트처럼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될 테니까요. 아니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자 이제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시간에 훈련해 온 것들을 토대로 저는 지금 되짚고 있는 겁니다. 복귀의 과정인 것 같고 이 복귀를 토대로 만약에 모티베이션 있으시면 다시 그 계산들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관점이 생길 테니까요. 자, 아까 필요했었던 거는 지금 저희가 스펙트럴 시퀀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코몰로지를 스텝 바이 스텝 페이지별로 계속 계산하자 이거예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스트럭처가 파이버랑 베이스 스트럭처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왠지 지금 저희가 보는 세팅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끝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실은. 전달이네. 구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면 페이지가 늘어납니다. 거기서 봐야 되는 코모로지가 늘어나는 만큼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파이버를 왜 먼저 보는지가 좀 보이는 면이 있을 텐데 베이스는 어떤 면에서 쿼션트하고 남은 찌끄러기죠. 반면에 그거에 대한 이펙트가 동작하는 거가 비자명하는 거니까 그거부터 보는 게 맞아요. 그 이펙트를 죽이고 남는 게 S2일 테니까. 아까 S1 곱하기 S2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선 순서를 고르라고 하면 파이버 쪽 정보부터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게 골치 아픈 정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더 이상 글로벌하게 세타로 못 썼습니다. S3의 경우는. 동의하시죠? S2가 기여를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메어 비토리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랑 뭔가 비슷한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김천 선생님한테 제가 시킨 계산이 전부예요. 아주 스페시픽했죠? 그냥 김천 선생님한테 요구했던 계산들이. 그거에서만 답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에서 메이어 비토리스가 아니었죠. 예. S3의 포인트를 하나 잡은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킨 거를 적분하는 식으로 뭔가 해서 변수를 날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김찬 선생님이 하신 계산이 그런 류의 계산이었던 맞아요. 것 그게 같은데.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고 있냐? 호프 파이브레이션의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바이 데피니션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S3를 R4의 सब셋으로 보는 대신에 C2의 सब셋으로 잡죠. C2로 잡는 거는 액션의 정의가 쉽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R4로 해도 돼요. 혹은 쿼터니온으로 사실 해도 돼요. 쿼터니온 안 되는구나. 이거는 R이나 C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액션을 S1도 C1의 सब셋으로 봐가지고 액션을 어떻게 주냐면 E2D IT를 G, W에다가 각각 곱하는 식으로 주죠.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 혹은 세타가 지금 그 파이버 쪽 로컬 파라미터예요. 여기서 본 적이 있는 얘기들이고 복수의 지금 모티베이션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액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G, W에다 이 G랑 W를 픽스를 해놓고 E2D IT를 곱하는 것으로써 S3에 있는 포인트를 삥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레이 서클로서 S1을 따라서 쭉 돌리는 이게 파이버 디렉션이에요. 전달되죠? 이거 다 여전히 익스플리시트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코디네이트에 이 지금 잡은 E2D IT 닷 G, W 닷은 그룹 액션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미의 스무스 펑션 매겨요. 그리고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체인룰이어야 돼요. 최종 인풋은 T여야 되고 최종 아웃풋은 F에 대한 데리버티브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적어보게 되면 나오는 벡터 필드의 형태가 이게 리브 벡터 필드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의 듀얼로서 나오는 거가 원폼이 나옵니다. 이걸 뭐 컨택트 원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내는 건지 목적이냐면 직관 레벨에서 말하자면 이래요. S3가 있어요. S3의 각 점마다 S1을 따라서 우리는 돌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 벡터 필드의 듀얼에 해당하는 원폼 듀얼이 존재하겠죠? 동의가 혹시 바로 되나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법까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위상수학 시간에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트레이닝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전달되죠?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여를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이놈이 뭐라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이겠어요? 이놈이 제네레이터라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파이버 디렉션의 코모로즈를 계산하면 이거는 실제로 원디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로컬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대상이 글로벌해요. 그래서 리브 벡터 필드의 듀얼로 만든 컨택트 원폼은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 지금 S1 어떤 디렉션을 만드는 코오몰로지의 제네레이터로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듯한가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 조금 그래서 둘게요. 그래서 파이버 디렉션 어차피 기술은 로컬 기술인데 근데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아까의 경우는 S1이 그냥 있는 거랑 이번에는 S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에서 지금 달라지는 그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S1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원래 봤던 거에서 와인딩 폼 S1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기술하는 거를 지금 컨택트 원폼으로서 지금 대체했을 뿐입니다. 이거를 기술하는 녀석인 거니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리브 벡터 필드 지원할 때 1되는 그거를 찾아줍니다. 전달이 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코몰루즈 계산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주고자 하는 것은 이놈이 H1의 제너레이터라는 걸 찾는 거예요. 아까의 경우는 S1, H1이 와인딩 폼이 제너레이터였고 이번에는 제너레이터가 이 컨택트 원폼, 이 리브 벡터 필드의 듀얼이 제너레이터가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걸 찾는 거가 목적이에요.
조금 달라졌죠. 하지만 그리고 이걸 지금 기술할 때 이제 S3에다가 S1이 어떻게 액션하는지를 가지고 찾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세팅이 S1, S3로 바뀌었으니까. 차이가 있죠.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다 대충 알아들으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코모로즈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 뭐 H0는 안 궁금합니다. H0는 언제나 컨스턴트니까 안 궁금해요. H1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까 S1 크로스 S2를 기준으로 볼 때 H1, S1은 그냥 와인딩 폼이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R2에서 볼 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S3에서 이 S1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거의 제네레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제네레이터의 정체는 이거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 필드의 듀얼이다. 그거를 우리가 컨택트 머품이라고 부른다. 이게 H1의 제네레이터인 거를 확인하는 거가 실제로 하는 작업이 돼야 될 거예요. 말이 그럴듯한가요? 아까의 경우는 이게 생기면서 생각해보시면 약간 S2라는 베이스가 있다고 봐요. S2마다 S1 이렇게 붙어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제네레이터는 와인딩 폼이죠. 끝난 거예요. 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를 붙인다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반면에 S3를 전체 토탈 스페이스로 보면 얘는 로컬하게면 S2에 오픈셋 곱하기 S1들이 붙어 있어요. 로컬하게. 그거를 존중하는 것으로서의 그 제네레이터를 찾아야 돼요. 다르죠, 데이터가. 하나는 글로벌하게 프로덕트로서 붙어 있는 거고, 하나는 로컬하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트랜지션 이펙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큼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만든 벡터 필드가 애시당초 이거를 가지고 만든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이었고, 그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퍼런셜 폼이 그게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코어몰로즈일 거예요. 코어몰로즈랑 결국 제네레이터가 뭔지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정보량으로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의미의 다른 또 쿼션트 하는 방식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면 토로스를 보는 때도 아, 어려운 얘기인데, 어, 그 베이스가 S2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에서는 지금 다 먹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디멘전을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음, 서피스라는 게 사실 좀 드릴게요. 근데 안 된다라는 센스도 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된다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파이버 디렉션 한번 코홈로지 구하고, 베이스 구하면 끝나는 것들로서 적어도 서피스에서는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이 페이지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지에 대한 지금 구체화로 오히려 수학적인 정의, 지금 페이지 이런 말 없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에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코모로지의 코모로지를 구한다라는 층에서 볼 때 애시당 지금 코모로지의 제네레이터는 미분 형식이잖아요. 근데 미분 형식은 로컬한 대상으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파이버 디렉션에 대한 코모로지 제네레이터 구할 거고 베이스 디렉션에 대한 코모로지 제네레이터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S1 곱하기 S2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제네레이터 저희 다 찾아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근데 이번에는 S1과 S2가 꼬여있기 때문에. 꼬여있죠? 이번엔 글로벌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S1에 대한 제네레이터를 아까처럼 찾아주면 안 돼요. S2의 디펜던 그 방식으로 찾아줘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S1이 S3에 어떻게 액션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룹 액션으로서. 그 디렉션을 따라 그렇게 액션하는 방식으로서 벡터 필드를 찾은 다음에 이거 김선 선생님 계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티베이션이신 분들은 김 선생님 다시 요청하셔서 계산 다시 보세요. 지금 그림으로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 다 미적분하게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듀얼을 해준 이 미분 형식이, 이 1차 미분 형식이 이 그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로컬하게 S1 곱하기 S2로 보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1, 그 파이버 디렉션의 코어모로즈 제네레이터가 뭐냐? 라고 하면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실 좀 한참 더 갈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곱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스펙트럴 시퀀스의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알면 뭐가 있어요. 이 구체화를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버 디렉션을 알았으면 이제 베이스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이건 제가 김찬스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컨택트 폼과
S2 간에 무슨 관계가 있죠? 즉 S3의 S1 파이버에 대한 이 미분 형식과 이 베이스 S2의 관계. 본인이 했던 계산입니다.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컨택트 원폼에다가 익셀 데리버티브를 취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럼 투폼이 나오는데, 투폼이 나오죠? 이 투폼의 정체는 S2의 KDA입니다. 푸비니 스투디 메트릭 나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아, 네, 기억납니다. 푸비니 스투디 메트릭은 커베이처가 컨스턴트 1이죠. 혹은 뭐 4든 1이든 그거는 업투 스케일링의 문제인데 그래서 메트릭과 커베이처가 같습니다. 커베이처라고 하는 게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메트릭으로 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쪽 S2에 있는 KDA를 풀백 해오면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 말고 풀백 해온 거가 이게 D알파랑 일치한다가 본인이 했던 계산입니다. 동의하나요? 네, 자, 아까랑 달라요. 자, 지금 보면 아까랑 제가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세컨드 페이지를 나중에 계산하는 일반론이어서 이것부터 시간을 얘기하는 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전히 다 미분형식 계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다 확인되는 거예요. 자, 아까 S1 곱하기 S2에서는 S1과 S2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S1에서 와인딩 폼을 제네레이터로 잡은 다음에 S2에서 에어리어 폼 생각하는 게 두 개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애당초. 반면에 자 이번에 홉 파이브레이션을 보면 홉 파이브레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S3에서 S2로 가는 매핑이에요. 얘는 S3 쿼션트 S1이 S2로 되는 것으로서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게 S3에서 이 파이버 디렉션을 가지고 벡터장 및 미분 형식을 만들었어요. 이건 1차 미분 형식이에요. 알았겠나요? S3에서 S1을 따라가지고 돌리는 걸 가지고 인피니테시멀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의 듀얼로서의 미분 형식을 만들어줬어요. 이 S1들이 여기 각각들마다 있는 것마다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전달이 됐죠. 그런 센스에서 글로벌한 대상입니다. 이 미분 형식도.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이 1차 미분 형식, S3에 살고 있는 1차 미분 형식에다 D를 취해요. 익셀레이터를 취해요. 그럼 이건 당연히 2차 미분 형식이 돼. 디퍼런스 투 폼. 그리고 이제 같이 봤던 계산이 이걸 S2로 푸시포워드해요. 혹은 S2에 있는 거를 풀백한다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S2에서의 그 제네레이터, 에어리아 폼에 대한 제네레이터, 그놈이 정확하게 나오는 이 KD예요. 이게 제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거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사실 이 시간에 같이 확인했어요. 내가 확인했더니 그게 맞나라는 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아까는 S2의 원본과 S1의 원본과 S2의 투본 간의 관계가 없었어요. 글로벌한 거예요. 그 트리비얼 프로덕트 스트럭처에서는. 이제 관계가 있죠. 파이버 디렉션의 원본과 베이스 디렉션의 투본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폼을 적분의 그 D를 취해가지고 그 아까 이제 파이버 디렉션에서 만든 제너레이터가 D를 취해가지고 적분하면 원래는 아까 봤던 프로덕트에서는 빵이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S1 곱하기 S2에서 S1의 H1, S1의 제너레이터를 취해요. 그거 D 취해요. S2로 보내요. 당연히 적분하면 빵이죠. 당연한가요? 자, 이번엔 달라요. S3가 있어요. 그 컨택트 원본을 골라요. 알파라고 할게요. D알파를 취해요. 이거를 그 S2로 보내요. 그럼 KDA가 나와요. KDA 적분하면 0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오일러 지표. 업투이파이에서 안 나오잖아요. 글로벌 이펙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버랑 베이스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컨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정보. 첫 번째 페이지. 미분 형식들은 다 준비합니다. 죄송해요. 제로 번째 페이지. 미분 형식을 다 준비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그 파이버 디렉션의 코물루지를 찾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코물루지 찾는다는 거를 그 각각의 제네레이터를 찾는다는 걸로 가능하면 그게 최선이니까 찾았어요. 그럼 지금 S3에서 본다면 달라졌죠. 하나는 아까 단순 와인딩 폼이었던 거가 이번에는 컨택트 원폼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데이터입니다. 알아듣겠죠? 제로 번째 페이지 모든 미분식 다 준비함. 첫 번째 페이지 파이버 디렉션의 코물루지 폼. 알아듣겠나요?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자, 두 번째 페이지. 여기다가 두 번째 페이지는 디퍼런셜 투폼을 보는 데이터인데 뭐에 대해서 보냐면 베이스에 대해서 봐요. 베이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첫 번째 페이지의 데이터가 넘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련한 제네레이터를 들고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적분해가지고 뭔가가 정수가 뜨는 것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트리비얼 스트럭처에서는 제로가 뜨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게 실제로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 1로 맞췄을 때 적분값이 1 되게 맞춰놓은 세팅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놓은 것으로서 이 값이 달라져요. 뭐랑 뭐가 맺고 있는 베이스의 제네레이터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와 죄송해요. 파이버의 코몰로즈의 제네레이터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와 말이 좀 어렵죠? 알아듣겠나요? 파이버라고 하면 지금 S1을 지칭합니다. 파이버의 제네레이터의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한 것과 베이스의 제네레이터의 관계를 적분으로 찾아내는 거에서 두 개가 달라요. 자,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는 게 없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이 했던 계산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정의 저 지금 말한 적이 없어요. 다 관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알아들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가 뭐에 해당하냐면 트리비얼 벡터 번들이 뭐냐면 오일러 수가 이제 슬슬 이제 진짜 이제 위상수학 대놓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오일러 넘버가 첫 번째 예시는 오일러 넘버가 제로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예시는 오일러 넘버가 1인 예시가 호프 파이브레이션이에요. 이제 오일러 넘버라는 거 오늘 정의하고 그 오일러 넘버가 2인 것까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몰로지의 코몰로지 구한다는 건 이런 행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머시너리를 가져가고 싶다. 일반적인 셋업을 주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셋업을 주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행위가 그 제일 먼저 프리퍼레이션 하는 행위, 그 다음에 파이버를 나누는 행위, 그 다음에 베이스를 보는 행위, 이것들을 나누는 행위를 스펙트럴 시퀀스에서는 필트레이션을 준비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꼭 두 스텝에 끝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트레이션을 준비할 때 그 매 스테이지에서 코모로지들을 계속 계산해 나가면서 업데이트하는 행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드린 예시에서 핵심은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가 지금 러프하게 직관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왜 파이버부터 골랐는지 보이시나요? 파이버의 원폼을 고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페이지의 투폼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버를 먼저 본 거예요. 자, 혹시 그래서 지금 이게 스펙트럴 시퀀스가 계산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각 페이지마다 코어몰로지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그 다음 페이지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이 토탈 스페이스의 코어몰로지 계산하고자 하는 것. 욕망이 좀 납득이 갔나요? 코파이브레이션 예시 중요했죠? 이거 이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럼 지금 이 계산 안 해보니 이거 뭔 소리여 할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보면 되잖아요. 아직 끝난 얘기는 아니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근데 저는 그 S1에서의, 그 파이버에서의 원폼을 D를 취해서 이제 그게 이제 베이시스의 투폼으로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이 그냥 D를 취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조금 그냥 왜 그러지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 S1 곱하기 S2가 꼬여있는 방식으로서 동작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호브 파이브레이션. 그래서 그거는 다시 관찰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이제 지금 계산 실체는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동의하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게 트리키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에어리아 원폼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게 그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인 이유 때문에 매트릭 곱하기 dx 웨치 dy라는 거랑 kda가 진짜로 똑같아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질문 하시겠어요. 와인딩 폼 이거 정의가 뭐냐? 오늘 이제 첩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정의를 알트에서 이거임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까지 끈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오히려 계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건 재밌을 거라고 제가 오히려 남겨두고 싶은 겁니다. 알아듣겠나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김찬 선생님 외에는 이 계산 직접 거의 다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를 보는 이 느낌 말고 저 뭔 소리 하는 지금 저 인간이 떠든 거 뭔 불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계산 레벨에서 하나씩 나한테 설명해 달라 하면 되겠죠? 이거 다 여러분 하신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달, 뭐 한 달 전에 즉흥적으로 시킨 훈련 아닌 거 컨시스턴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프 파이브레이션을 리만의 목적에서는 안 다룹니다. 이거를 스펙트럴 시퀀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질문도 있으시면 듣고요. 이거에서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일반 스펙트럴 시퀀스가 아니라 이 위상수학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몇 가지 질문 코멘트.
어, 솔직히 호프다발 교수님께서 얘기 많이 진짜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진짜 저 스스로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호프다발에 대한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게 팩트고요. 근데 그 호프다발 얘기 이전에 그냥 S2 곱하기 S1을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그 이미 코호몰로지를 잘 알고 있는 두 녀석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맨 처음에 든 생각이 아니, 그 저희가 이런 비슷한 거를 봤었던 게 그 푸앙카레 렘마였잖아요. 그 이미 알고 있는 거에 R을 붙였을 때 R을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코호몰로지가 어떻게 되냐를 관찰을 할 때 그때는 뭔가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름이 홍모토피 오퍼레이터 K를 생각해가지고 막 좀 복잡하게 막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왜 그럼 그때 그렇게 안 했고 약간 좀 이, 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그 실제로 스펙트럴 시퀀스를 포멀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아는 것이라고는 메이어 비트리스를 가지고 숏 이그젝 시퀀스가 나오면 그것을 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코어몰로지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코어몰로지 실제로 만드는 방법이. 그리고 메이어 비트리스 세팅에서 보면 매니폴드 M을 U랑 V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로서 숏 이그젝 시퀀스가 셋 티어리티컬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운만 띄워놨던 게 그 부분을 이제 호모토피 이퀴벌런트하다는 말로써 M의 미분 형식을 매핑 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만 슬쩍 짓거리고 넘어갔잖아요. 아직 본 적은 맹세도 아직 없고 동의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페이지들을 어떤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매핑 콘들을 계속 만들어서 매핑 콘의 롱직 시퀀스를 만드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포멀하게 추상화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메이어 비트루스랑 연결돼요.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이 방식에서 POU랑 상관이 없어야만 되잖아요. 만들려는 이 제너럴한 도구 자체가. 그래서 근데 순서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스펙트럴 시퀀스를 배울 때 이 괴랄한 게 그러면 메이어 비트리스도 보통은 수질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얘기 안 하고 보통 이제 셀 컴플렉스나 그런 레벨에서 보통 설명하잖아요. 아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그 메이어 비트리스 가지고 매핑 콘으로 대체해서 거기서부터 이 필트레이션 가지고 정의하는 거 보면 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질에서는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미분 형식 가지고 미적분학급에서 구체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서 어떤 거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욕망을 갖춘 다음에 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이걸 기술할 수 있느냐. 이 컨스트럭션한 거에서 도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 예시에서 출발해서 한 거니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는? 지금 제가 한 설명은 스펙트럴 시퀀스 이제 그걸 보면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그 디퍼런셜 맵의 각도가 바뀌거든요. 지금 이게 그 파이버 디렉션으로는 1을 올리고 1을 내리고 베이스 디렉션으로는 2를 올리는 이 디퍼런셜 맵의 구체적인 기술을 준 거거든요. 나중에 스펙트럴 시퀀스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명선 선생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산을 다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되는군 하고 보면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그런 층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당연히 뭐 저라고 호프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들의 오브젝트들이 나올 때마다 이 구체화들을 설계하면서 그 계산을 다시 보면서 곱씹는 거예요. 방식. 내가 봤으니까 된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이거 계산해봤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오브젝트가 나와도 내가 아는 미적분학으로 떨어뜨려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랑코몰로지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미적분학을 토대로 보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말이 전달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아는 걸로 구체화해서 떨어뜨리냐가 오히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호파이브레이션 계산 구체적으로 봤던 적이 있기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계산을 흘려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내가 그거 직접 해보면 도움이 되겠구나가 와닿으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달됐죠? 수학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은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코멘트들 없으시면요.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지식적으로 해변 얘기는 와인딩 부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는 지금 기술한 이 두 가지 예시를 구분하는 거 있죠.
하나가 트리비얼 S1 곱하기 S2, 하나가 S3. 이거를 구분하는 코홈올로지 계산하는 도구를 일반화하는 거가 스펙트럴 시퀀스예요. 전달됐나요? 코홈올로지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우리가 말하는 드럼 코홈올로지뿐만 아니라 코홈올로지, 호몰로지, 호모토피를 계산하는 도구로서 이 방식이 먹혀요.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고요. 전달됐죠? 이게 드럼 코홈올로지가 먹힌다 그런 센스가 아닙니다. 제가 미분 형식을 보는 거는 미적 분할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거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에요. 전달됐죠?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떠들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스펙트럴 시퀀스의 가장 일반적인 세팅에서 그 프레임워크 있으면 이제 여러 결에서 적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전달됐죠? 그거는 그거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적분 얘기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S1에서의 제너레이터를, H1 제너레이터를 D를 취해가지고 S2 쪽으로 보낸 거가 적분하면 당연히 빵인데, 트리비얼 프로덕트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죠. 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적분 계산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S3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S3 입장에서는 그 S1 디렉션의 벡터 필드의 듀얼을 만든 다음에 이걸 컨택트 원폼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D를 취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KDA랑 같더라. 베이스의 KDA랑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재밌는 관찰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미분 형식이 적분이 정수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걸 얻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수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이 정수가 베이스 스페이스 기준으로 정수가 첫 번째 경우는 0이었던 거예요. 전달이 됐죠? 0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컨택트 원폼을 이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보면 스케일링 해가지고 보면 이 적분값을 우리는 1로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발칙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자, 지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는 둘 다 S2예요. 동의하죠? S2고 첫 번째 경우는 글로벌하게 S1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로컬하게 S1이 붙어 있는데 글로벌하게 조금 애매한 상황. 이게 S3가 되는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알아듣겠죠? 근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수학은 결국 값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글로벌 스트럭처가 달라지는 거를 찾아내는 적분을 하면서요. 그래서 적분값 실제로 다른 거 확인한 거잖아요. 첫 번째 거 0, 두 번째 거 1. 그러면 어떤 발칙한 생각을 하고 싶냐면 S2에 붙어 있는 서클 번들의 분류 문제가 뭘 것이다? 이 적분값이 어떻게 달라지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점이 혹시 납득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든 두 가지 예시뿐만 아니라 S2에 프로덕트가 트리비얼하게 붙어 있는 상황과 호프 파이브레이션으로서 S1이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기술한 방식 있죠. 파이버 쪽의 제네레이터를 D를 취해가지고 베이스에다가 어떤 인테그레이션을 취하는 것의 그 정수값, 이 정수가 된다는 거 비장한 거 저희는 알아요. 근데 그거에 된다라고 전제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일 거라는 걸 눈치채는 거냐면 사실은 S2 위에 있는 서클 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정수로 구분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가치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이 값 중에서 이 방식으로 나오는 게 2가 되는 게 있겠고 3이 되는 게 있겠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G를 기준으로 0과 1이 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이렇게 분류 문제를 바꿔치기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환원하는 거냐면 이거 신박한 생각이죠. S2를 베이스로 갖고 있는 서클 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 정수로 하자. 즉, 이 각각의 정수마다 이 정수에 대응되는 서클 번들, S1 번들이 존재한다. 이 아이디어 신박하지 않나요? 스펙트럴 시퀀스는 그 분류를 위한 계산 도구일 뿐. 목적은 이거를 계산했어요. 코물러지 계산했다 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것은 분류 문제인데. 수학 문제 맞죠? 적분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 스트럭처를 구분해내자. 이게 너무 신박한 생각의 방식인 거예요. 아이디어 괜찮나요? 이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와인딩 폼의 엄밀한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요. 근데 아이디어 혹시 괜찮다는 생각 혹시 받으시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지금 욕망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이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해서 뭐 할 건데? 결국에는 적분값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서.
그래서 이 적분값을 찾아냈으면 이걸로써 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뭐 전부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찾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S2 위에서 서클 번들은 G로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정수로. 그러면 이 질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0과 1은 알아다 치자. 0은 트리비얼 프로덕트, 1은 호프 파이브레이션. 2는 뭐냐? 2는 SO3예요. SO3는 서클 번들 오버 S2예요. 이거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했던 프레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적분해보잖아요. 2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그 S3 기준으로 한 거에 2배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다. SO3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갑자기 생뚱맞게. 이것도 그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금 정수값을 뭐라고 부르냐? 이 정수값을 오일러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멀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 S2에서 S1 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오일러 수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포멀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죠. 오일러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스펙트럴 시퀀스로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오일러스의 데피니션이 뭐냐까지 오늘 설명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그 욕망이 근데 전달이 됐나요? 우리 지금 가우스 본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수값 가지고 S2랑 토로스 구분하고 싶다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값을 잘 확립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말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코멘트. 잘 몰라서 그런데 SO3라고 하시면은 저희 그 회전하는 그거 네, 말씀을 그거. 하시나요? 그거. 아, 그게 이제 구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좀 한참 봐야 돼요. 그 구조를 보면 이게 베이스가 S2고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S2 곱하기 S1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SO3가 근데 재밌는 거는 오일러 수를 먼저 준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관점이 재밌죠? 그리고 이 G가 지금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호프다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2배한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그게 아이소모픽한 녀석이 SO3가 나온다. 근데 관점 이해 갔나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핵심은 오일러 수로부터 번들을 분류하고 싶다. 이거가 지금 S2를 벗어나면 어려워지는데 이때 S2가 벗어날 때 그걸 하는 거를 클래시파잉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대조기상 수학에서. 그리고 이걸 좀 더 가면 클래시파잉 스택 이런 단어들을 써요. 목적은 지금 이 정수로 우리가 보는 거를 어떤 식으로 추상할 거냐의 프레임워크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로스만 돼도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면이라는 것도 얘기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리만의 복수에서는 S2 CPU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산시켜도 허덕허덕 하더라고요. 자, 혹시 자, 그래서 오일러수 정의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전화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그 오일러수 정의 말하기 전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정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한 거에서는 사실은 그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일반론을 놓고 보면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S1 번들은 벡터 번들이 아니거든요. S1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든 거냐면 R2에서 유닛 벡터 모은 거예요. 전달될까요? R2를 주면 거기서 유닛 벡터 모으면 S1이잖아요. 그래서 로컬하게 각 파이버가 S1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R2 안에서 S1만 보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언제나 만드는 거냐면 랭크 2 벡터 번들을 줘요. 랭크 2라는 이제 오버 리얼을 생각하는 거에서 R2가 파이버인데 그 파이버에서 오직 살아있는 게 S1에만 살고 있게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정보량은 안 잃어요. 전달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S1은 아 이거 프린시펄 G 번들이다. 맞아요. 프린시펄 S1 번들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은 랭크 2 벡터 번들 데이터예요.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이제 리스트릭션 시키면 돼요. 그 크기를 그냥 1로 단순히. 그랬을 때, 랭크 2 벡터 번들이, 근데 이 오일러수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여가지고, 그 오늘은 이제 그 정의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랭크 2 벡터 번들을 줘요. 랭크 2 오리엔터블 벡터 번들을 줘야 돼요. 정확하게. 랭크 2 오리엔터블 벡터 번들을 줄 때,
그럼 거기서 이게 정의가 오일러스가 굉장히 골 때리는데 이게 랭크 2 벡터 번들의 예시는 탄젠트 번들. 여러분이 지금 오일러 지표 계산하고 있는 코탄젠트 번들. 이런 예시들을 포함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랭크 2 벡터 번들, 오리엔터블 벡터 번들이 있을 때 임의의 섹션을 데리고 와요. 논제로 섹션. 정의 보세요. 잘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탄젠트 번들 기준으로는 섹션은 탄젠트 벡터, 그러니까 벡터 필드. 코탄젠트 번들 기준으로는 섹션은 디퍼런셜 폼을 지칭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오일러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S2에서의 번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 임의의 랭크 2 번들을 데리고 와서 랭크 2 벡터 번들을 데리고 와서 임의의 섹션을 골라요. 그래서 이 정의는 섹션의 디펜던시가 얼핏 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없다가 포인트예요. 임의의 논제로 섹션을 골라서 여기서 근데 가정이 뭐냐면 이 섹션에 제로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고 가정이 돼 있어요. 세팅을 보시면 그 정도는 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벡터장이 0 되는 포인트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벡터 필드가 그 디퍼런셜 폼이나 벡터 필드가 0 되는 게 아이솔레이트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그 각각의 제로인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루프를 만들어요. 작은 루프들을 만들어요. 이게 결국 다 이것도 의존성이 없다는 걸 다 증명해야 돼요. 루프를 만든 다음에 그 루프가 있으면 그 루프를 따라가지고 이게 논제로 섹션이니까 이 포인트의 근처에서는 논제로잖아요.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떠들고 혹시 이해 안 가셨으면 다시 몇 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 정의까지 한 얘기가 마칠게요. 그러면 노멀라이징 해주면 이 섹션의 밸류를 S1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랭크 2 번들이라고 했으니까 R2에 살고 있는데 논제로라고 했으니까 그 크기로 나눠주면 S1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만든 거는 그 루프에서 S1으로 가는 매핑을 만든 거예요. 각 포인트의 루프들마다. 그럼 S1이 있는 순간 여러분은 S1의 와인딩 폼이 있죠. 구체적으로 S1 in R2가 있는 시점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놈을 이 루프로 풀백해요. 가능하죠.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거 적분한 거의 합이 오일러수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일러수의 데피니션. 오일러수는 와인딩 폼으로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그 랭크 2 벡터먼들이 있으니까 그 파이버 와이즈하기는 다 R2입니다. 파이버 와이즈하기는. 전달했죠? 그래서 임의의 논제로 섹션을 데리고 오는데 such that 컨디션이 걸리는데 제로들이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그 제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제로의 근처에 루프를 하나 잡으면 이 루프에선 제로가 되지 않아요. 전달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크기로 나눠가지고 S1으로 보내는 매핑을 정해요. 그러면 S1에서는 와인딩 폼이 있으니까 이 와인딩 폼을 이 매핑을 가지고 이 섹션을 가지고 정의한 매핑으로 풀백해요. 그러면 그 풀백을 기준으로 이 루프에서 적분이 가능해요. 여기서 와인딩 폼을 씁니다. 그러면 그거 적분하면 정수 나오겠죠. 그 정수를 모아준 게 오일러 쓰고 여기서 뭐에 의존되지 않는다? 섹션의 선택지랑 루프의 선택지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랭크 2 번들을 오일러 그 탄젠트 번들로 잡으면 오일러 지표 나옵니다. 이게 오일러 지표를 실제로 KDA 쓰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탄젠트 번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경우는 뭐였냐면 S2 곱하기 R2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단순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S2 곱하기 S1으로 바꾼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정보량의 로스가 없어요. 거기서 오일 로스를 계산하면 빵이 나와요. 왜요? 와인딩 폼이 다 빵이거든요. 애시당초. 그렇단가요? R2에서 단순 R2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R2가 움직이는 방식이 자명해서 근데 S3의 경우는 이 S1이 들어앉아 있는 R2가 움직이는 방식이 비자명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인딩 폼 이펙트가 들어와요. 결국 이것도 다 결국 와인딩 폼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해본 거가 KDA 적분으로 떨어져서 1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2가 되는 거를 해보면 그거의 유니크한 케이스로서 SO3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일러 수에 해당하는 정수마다 벡터 번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위상수학에서 어떤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들이 된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계산하는 도구로서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를 계산한다라는 말이 필요해지고 파이버랑 베이스의 관계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도구가 이 시간에 메인에 해당하는 스펙트럴 시퀀스가 된다. 이게 컨시스턴시를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미분형식 계산을 강조하고 이런 예시들을 왜 줬고 이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하는 게
아닌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 설계할 때 가장 이 시간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각 잡고 확인하면 다 미적분학을 가지고 확인이 되도록 제가 지금 계속 환원시켜 놓고 있는 거가 제가 계속 하는 거지, 그걸 제가 해드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전달됐죠? 안 해보면 못 배웁니다. 그냥 말 뭐 알면 뭐가 크게 그게 도움이 되겠나요? 확인 레시피로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혹시 오늘 얘기들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감상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 어, S3 코션트 S에서 그 리브 벡터 필드로는 안 했는데 컨텐트 원폼에서 D를 취해서 그 후비니 스터디 매트릭을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KDA랑 관련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위상수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 연결되는 것 같고 좀 네, 네, 계산해보고 좀 탐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많이 신기한 계산을 것 같아요. 똑같이 복수해서 하면 리만의 복수 해석이 돼요. 이 계산을 전부 다 복소수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수적 세기가 나오고요. 지금은 우린 이 계산을 위상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응용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스펙트럴 시퀀스를 가지고 하는 건 이 적분값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그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도구를 확립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통계적인 모델이 있어요. 통계적인 모델의 특정 이런 스펙트럴 시퀀스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통계적인 그런 양들이 어떤 특정 분류랑 상관이 있다면 이 예를 들어서 이 통계적인 모델은 이거 이런 특징이 있고 저 통계적인 모델은 이런 특징이 있다. 코시 분포는 이렇고 정규 분포는 이렇다라는 거를 위상적인 불변형의 센스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어떤 그 코호몰로지의 코호몰로지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져야겠죠. 각각의 코호몰로지가 통계적인 함의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계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멘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적분을 이게 하고 있는 게 그래. 기대값 모임, 분산 모임, 스큐니스 모임. 이거 적분값 가지고 분류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 적분을 어떻게 리파인해서 봐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위상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불려서 하고 있는 작업은 전달이 좀 될까요? 물론 세팅상 훨씬 더 여러 의미에서 비정한 것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순수학적인 거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지만 잘 보는 거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지금 보다 비분형식 계산 여기서 이게 어떤 일인지를 봐야지 그걸 어떻게 바꾸든가 말든가 하겠죠. 전달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본다는 거는 D 로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냥 계산해 보니까 된다. 어쩌라고죠, 이거는. 그래서 그거 이면에 있는 그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추적할 것이냐에서 지금 이제 위상수학을 신경 쓰는 거는 적분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위상이 가장 그 뭐죠? 구조가 약한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면이 있어요. 위상은 수학적인 구조를 주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컬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서 적분은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거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 게 그 보통 이제 어떤 대수적으로 얘기하는 정수나 유리수 같은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적분 값이라고 대놓고 보면 괜찮아요. 정수나 유리수 왜 얘기하고 싶어요? 디스크리트하니까 뭔가 분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써먹고 싶은 것이겠죠.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그래서 그걸 더 없으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겠고요. 계속. 계산을 하겠고 요거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좀 답만 경고 말씀드릴게요. 그숏 이그 시퀀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페이지 담는 과정이 이그젝트 트라이앵글의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체인 컴플렉스 오브 체인 컴플렉스의 D를 취하는 얘기로 바뀌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가 다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애매하시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숙제로 여기시고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저도 뭐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제가 몰라요. 저도 이게 일기여가지고 좀 애매한 면데 그런 면에서 좀 있어요. 그 컨시스턴시는 있다고 믿지만 저도 이게 마르타로 하고는 거고 보통 스펙트럴 시퀀스를 배우는 거랑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달됐죠? 미적분학을 계속 염두에 놓고 있어서 나올 때마다 좀 보시면 괜찮고 그리고 어떤 드린 노트들은 다 상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그 사이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게 요거 공부시키는 게 꼭 공부를 위해 공부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평소에 좀 얘기를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단순해요. 남들이 안 해놓은 계산, 어떤 세팅에서 계산을 뭔가 하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논문이 되겠죠.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열려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게요.